안녕하세요, 킹냥입니다. 오늘은 웹툰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웹툰은 1시간에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서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고고! 자, 먼저 웹툰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웹툰이라는 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웹이라는 거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툰이라는 거는 만화를 뜻해요. 그래서 그대로 읽자면 인터넷 만화를 우리는 웹툰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의 만화는 종이에 그려져 있고 그게 두꺼운 책자로 해서 책방이나 아니면 만화방에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인터넷 또는 휴대폰 상에서 우리는 그림책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웹툰이 생활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이러한 웹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또 정하기도 합니다. 웹툰 작가가 되는 길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웹툰 작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지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예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 궁금해하면서 계속 구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시나리오가 탄탄하지 않다면 그림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들은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연재를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웹툰 작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책도 많이 읽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습관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웹툰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웹툰의 형식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칸 만화를 이야기해요. 칸 만화라고 하면 외곽선이 쳐져 있는 네모 안에 그 안에 어떤 상황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인물이나 또는 배경만 그려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풍선이 있겠죠? 말풍선이 있어야지 우리는 평면 그림에서 어떤 상황을 전달할 때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툰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정해서 기획하는 단계에, 그래서 스토리를 짤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웹툰을 연출하는 방법. 연출하고 제작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전에 탄탄한 기획과 스토리가 있어야지 웹툰이 제작이 되는 겁니다. 최근엔 웹툰에서 영화로 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평소에 즐겨보던 웹툰이 있거나 또는 새롭게 보고 싶은 웹툰이 있다면 그 웹툰을 한 편을 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편을 보고 그 내용을, 스토리를 요약해서 활동지에 작성해 줍니다.
이 스토리를 요약할 땐 내가 재밌게 보고 있는 이 웹툰을 친구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서 소개를 하는 그런 글들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웹툰을 한 번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누구나 웹툰은 인생 웹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웹툰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웹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웹툰 보기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내가 선택해서 그릴 웹툰을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이것은 시놉시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시놉시스는 그 한 컷당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시놉시스 1부터 30까지 또는 그 이상 되는 컷들을 한 컷 한 컷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황과 또는 대사를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를 적는 양식은 여러분들 노트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이 노트에다가 샵 1 적어 놓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저리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샵 1에 대한 그림을 연출하면 됩니다. 말풍선도 함께 넣어주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시나리오를 크게 작성하고 이거에 대한 시놉시스를 작성하는 것까지 먼저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콘티를 그릴 겁니다. 콘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콘티라는 거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 또는 광고에서도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배경을 설정하고 그리고 인물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대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림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콘티를 중심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콘티 작성법에서 화면의 연출 또는 구도 잡는 법 또는 어떤 심리적인 인물의 표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놉시스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놉시스라는 것은 드라마 대사처럼 캐릭터들의 대사와 각 컷별 상황을 글로 적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놉시스를 쓰지 않았다면 콘티를 그릴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대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시놉시스를 통해서 글을 쓰고 그 컷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대사를 만들고 그리고 상황을 그림으로 콘티로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고민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말풍선에 대해 대사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게 웹툰입니다. 따라서 글로 먼저 상황을 써놓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대사를 고민을 해가면서 글로 써놓는다면 그림으로 옮겼을 때 훨씬 상황 고민을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시놉시스는 컷별 스토리로 갑니다. 먼저 샵하고 첫 번째 네모칸을 그려놓고 또는 연습장에다가
구간을 나눠 놓고 여러분들이 그 컷에 해당하는 스토리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기생충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이 봉준호 감독이 스토리보드 북과 각본집을 따로 책을 냈습니다. 사실 웹툰에서 시놉시스에 해당하는 각본집이라는 게 영화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샷을 한번 볼까요? 낮, 구질구질한 반지하 공간, 핸드폰을 치켜든 기우가 와이파이 신호를 잡기 위해서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다. 많은 와이파이 신호들이 포착되지만 다들 암호로 잠겨 있다. IP 타임 결국. 기정아! 윗집 아줌마랑 윗집 와이파이가 암호를 거셨다. 드디어. 암호. 이래서 국까지 눌러봤어? 안 돼. 반대 순서로도 해봐. 안 된다니까. 아이씨, 뭐야 그럼? 그 문자고 카톡이고 다 안 되는 거야? 그치. 야, 김기태. 매. 번쩍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셔?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응? 이게 뭐야? 응? 이런 식으로 먼저 대사를 작성한 다음 그거에 해당하는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작성해왔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화면과 정말 동일하죠? 이렇듯 웹툰에서 스토리보드 또 시놉시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툰의 개요와 시놉시스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콘티와 구도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킹냥이었습니다.